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뜨거워도 되는 걸까요? 그가 제 허리를 감싼 채 낮게 물었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가슴 아래 어딘가가 뜨겁게 타올랐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안고 있는 지금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귓가에 닿자마자 오래 잊고 살았던 감각이 나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나는 조심스레 그의 셔츠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내 뺨을 쓰다듬더군요. 너무 부드러워서 나는 그 순간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흐황혼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김정희, 72, 내 이름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6년. 그동안 손 한 번, 숨결 한 번, 누구와 나눠본 적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조용히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삶. 그러는 동안 나는 여자라는 단어를 벗어두고 살았어요. 그러다 그를 만났습니다. 묻지마. 관광. 그 허무한 이름 뒤에 숨어 나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내 팔을 스치던 순간 70년 묻혀있던 내 안의 여자가 그를 향해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바뀐 건 하나뿐이었는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게 그 사람만 사라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의 삶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어떤 형태로든. 아침에 2잔 내려 마시던 커피는 이젠 한 잔도 끓이지 않게 되었고 냉장고에선 마늘장아찌가 썩었고 싱크대엔 며칠씩 그릇이 쌓였습니다. 누가 치워줄 사람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물어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이별과는 조금 다르더군요. 그건 이별을 할 기회조차 없이 떠나버리는 쪽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남편의 얼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을 때 나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게 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자식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진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정말 그 질문이었어요. 한 남자의 아내로 살던 40년. 나는 스스로를 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보, 엄마, 어이였죠. 그 모든 호칭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내 심장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불을 켜도 불을 꺼도 둘 다 괴로웠어요. 나는 매일 꿈을 꿨습니다. 그 사람의 등이 보이는 꿈. 뒤따라 걸어가면 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면 눈가가 젖어 있곤 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이제 당신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은 캐나다에서 2달에 한 번 전화했고 아들은 분당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도시락 사들고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자식이 있지만 나는 혼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혼잣말을 하다 내 말소리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이라도 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와도 엮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요가반에서는 몸이 안 따라주고 차군자 시간엔 붓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예쁜 색을 좀 써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지만 나는 늘 회색과 남색만 골랐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꽈리고추를 보며 예전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떠올렸죠. 그래서 한 봉지를 샀는데 집에 와서 꺼내보니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더는 그걸 먹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다시 또 실감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닫고 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요.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다시 나를 깨운 건 그날 우편함에 끼워진 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묻지마. 관광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외로움만 데려오세요. 정말 별 이상한 광고도 다 있네 하며 처음엔 넘기려 했지만 가방에 넣는 내 손이 어딘지 낯설고 어딘지 조금 설레더군요. 그날 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전단지를 펴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중년 이후 소소한 일탈, 당일치기 안전 동행, 조용한 해변과 작은 휴식,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면 괜찮을까? 그 생각을 붙잡고 나는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회색 하늘이 아직 빛을 드러내기 전 나는 서울역 근처 출발지에 도착했다. 검정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낯선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섞였다. 진행자가 나눠주는 명찰에 나는 은주라는 이름을 적었다. 누군가에게 긁히고 싶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그러나 나다운 이름. 주위를 둘러봤다. 내 또래의 중년 여성 그리고 가끔 눈빛이 고요한 남자들. 대부분 혼자였다. 은주님은 이 분과 짝이시네요. 진행자가 손으로 옆에 선 남자를 가리켰다. 전 민호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짧게 인사하며 명찰을 보여주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민호 씨는 안경 너머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나는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버스에 올라 나란히 앉았지만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았고 내가 뭐라도 말할까 싶어 눈을 흘겨봐도 굳게 닫힌 입술은 그저 차가웠다. 날씨가 흐리네요.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게요. 짧은 한마디, 그리고 다시 침묵.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괜히 참가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은 후회가 피어올랐다. 그는 예민했다. 버스가 덜컹이면 바로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면 고개를 돌려 째려보았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자유로운 타이틀 아래 이 사람과 하루를 함께 보낸다는 것이 갑자기 갑갑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버스맨 뒷줄 창가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혼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보고 있었고 손엔 작은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빛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어깨 너머의 고요함이 왠지 눈길을 끌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는 놀라듯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 어딘가가
살짝 덜컥 내려앉았다. 기차님은 혼자 오셨죠? 진행자가 그의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기찬, 그의 닉네임이었다. 내가 민호 씨 옆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말없이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버스는 도로를 달려 동해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기 전 참가자들이 3355 조를 나눠 움직일 시간. 진행자는 짝을 한 번 더 바꿔 자유롭게 섞어 걷자고 제안했다. 나는 기찬 씨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틈을 타 나는 혼자 걸음을 옮겼다. 해변 가까이 있는 작은 펜션 앞 바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내 머리칼을 날렸다. 그때 기찬 씨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까 버스에서 인사 못 드렸네요. 기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얇은 니트처럼 포근하게 스며드는 음색이었다. 은주입니다. 이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가 버스에서 보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부드러웠다. 혹시 혼자 걷는 거 싫으시면 같이 걸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바다는 멀찍이서도 은빛으로 반짝였다. 기찬 씨와 나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걸어도 어색하지 않은 건 그가 걸음 속도를 내게 맞춰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했죠?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정릉 살아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전 도봉 쪽이에요. 지하철 1시간 반쯤 걸렸나?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혼자면 피곤했을 길. 누군가와 함께일 땐 덜 힘들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작은 해변이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기찬 씨가 먼저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 경치가 괜찮네요. 그는 조용히 허리에 찬 카메라를 꺼내 풍경을 담았다. 그의 손끝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며 나는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해졌다. 사진 많이 찍으세요? 예전엔 사람 찍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풍경이 좋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니까요. 그 말이 왜 이리도 깊게 박혔는지 나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그에게 물었다. 왜 이 여행에 신청하셨어요? 기찬 씨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참 서럽더라고요. 말을 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괜한 위로조차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 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다. 기찬 씨가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살짝 내 머리를 넘겨주었다. 그 손길에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다가오는 그 마음이 낯설고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작게 말하자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해변가 모래길을 따라 다시 걸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갈매기 울음, 가끔 스치는 손등의 온기. 하루치기 여행이라기엔 너무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타 다시 정해진 자리에 앉았을 때 기찬 씨가 내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처음 출발할 땐 전혀 다른 사람 옆에 앉아 말 한마디 못하던 내가 지금은 그와 옆자리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좋은 하루였어요. 그가 말했다. 저도요. 생각보다 많이 웃었고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무언가 묵직한 정중함이 담겨 있었다. 은주 씨 덕분이에요. 아뇨. 저도 기찬 씨 덕분이에요. 잠시 침묵. 그 침묵이 더 깊은 말 같았다. 버스가 서울로 향하던 길.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나는 다시 누군가와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피곤한 얼굴로 흩어졌고 기찬 씨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착했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러게요. 오늘 하루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다음 주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그 말이 그렇게 떨리게 들릴 줄 몰랐다. 나는 숨을 조금 고른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 기분 좋게 기억하고 싶어요. 오늘 그의 눈이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엔 조용한 약속 하나가 생겼다. 그리곤 가슴 설레는 일주일 뒤 해화역 근처 작은 찻집 나무 벤치에 앉아 기찬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도착했다. 사람 많은 대학가 거리에 홀로 앉은 나 자신이 조금 어색했지만 싫진 않았다. 그가 조용히 나타났다. 많이 기다렸어요? 그는 평범한 니트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어쩐지 여행 때보다 더 가까워 보였다. 조금 일찍 왔어요. 이 동네 젊을 때 자주 왔던 데라. 정말요? 전 이 근처에서 출퇴근하기도 했어요. 그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다시 보듯 웃었다. 찻집 안 따뜻한 유자차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여행 뒤 처음으로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조심스레 말했고 그는 아이는 없고 혼자 지내온 지 오래라고 했다. 혼자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더라고요. 그 말에 내 마음 한 조각이 가볍게 흔들렸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등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엔 카메라 끈 자국 같은 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진 여전히 찍으세요? 네, 정희 씨가 웃을 때 빛이 좋았던 거 기억나요. 그 말에 나는 놀랐다. 그가 그렇게 바라봤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런 얘기 갑자기 하면 곤란해요. 내가 웃자 그도 따라 웃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찻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걷다. 그가 무심히 손을 내밀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 그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손이 너무도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싸 안았다. 오늘 다시 보게 되어 기뻐요. 그의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그렇게 설레고 따뜻한 만남은 몇 달간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한 공간이 찾아왔다.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에서 희미하게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기차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희는 그런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바깥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기찬의 얼굴 윤곽을 따스하게 감쌌다. 정혜 씨,
기찬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혹시 내 얘기 조금 해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오늘따라 무거웠다. 5해 전이에요. 아내를 잃은 게 기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고 너무 빨랐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정희는 말없이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를 감쌌다. 그 후로는 그냥 사라지더군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하지만 안에서 멈춘 느낌이었어요. 기찬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다. 커피잔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스치며 미세하게 떨렸다. 그런데요. 정혜 씨를 처음 봤을 때 순간 아내가 떠올랐어요. 머리 스타일, 미소, 손짓까지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마음속에서 가느다란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그럼 저는 그분의 그림자를 대신한 건가요? 조용히 묻는 말이었지만 정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롭게 들렸다. 기찬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엔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혜 씨만 보였어요. 그냥 정혜 씨로서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정혜 씨랑 나눈 대화들, 같이 웃은 순간들, 그건 누구와도 같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분명해요. 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간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불안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래요. 나도 처음엔 당신이 자꾸 낯설었어요.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같이 거닐고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두려웠죠. 정희는 기찬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 편안함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쉽게 빠져버릴까봐. 기찬이 미소 지었다. 우리 쉽게 만났지만 가볍게 끝내고 싶진 않아요. 정희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불편함이 아닌 이해와 공감의 여백으로 채워졌다. 기찬이 말했다. 이번 주말 혹시 시간 돼요? 어디 조용한 데서 바람 좀 쐬면 좋겠어요. 정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좋아요. 약속해요. 그날 카페를 나서며 둘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했다. 그날 아침 약속보다 조금 일찍 집 앞에 도착한 기찬 씨의 차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내 심장은 말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SUV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기타 연주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맞아주었죠. 정희 씨 준비됐어요? 네. 오늘은 나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서울 외곽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차창 너머로 스치는 들판과 낮은 언덕이 내 마음도 따라 느슨하게 풀어주는 듯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나는 점점 내 안의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동해 근처 한적한 해변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초가을 바닷가는 파도가 모래를 적시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나는 가방을 내리고 망설임 없이 신발을 벗었어요. 발 시려워요? 기찬 씨가 물었고 나는 발끝으로 파도를 느끼며 웃었어요. 차가운데 기분 좋아요. 발끝부터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도 신발을 벗고 내 옆에 섰어요. 발끝으로
모래를 살짝 휘저으며 우리 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닷가를 걸었어요. 가끔 손등이 스치고 어깨가 맞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미묘한 긴장감이 오히려 나를 설레게 했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작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다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고 부드러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죠. 이런데 오래 있으면 진짜 모든 생각이 사라질 것 같아요. 내 말에 기찬 씨는 가만히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그날따라 더 깊었고 말보다 많은 걸 품고 있었죠. 정희 씨, 정말 예쁘세요. 그 말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따뜻했어요. 누구도 나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정말 오래됐으니까요.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의 짠향이 살짝 입술에 닿을 즈음 그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닿았어요.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과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모두 녹아 있었어요. 입술이 떨어지자 나는 웃으며 속삭였죠.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아직 남아 있었네요. 그는 조심스레 내 손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정희 씨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바다는 계속 잔잔했고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더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나눴어요. 내 심장은 어느새 고요한 물결처럼 그에게 향하고 있었고 오래 닫혀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름 모를 파도 소리, 따스한 햇살, 그리고 그의 온기. 그날의 그 입맞춤은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든 봄날 같았어요. 기찬 씨와 나는 바닷가에서 내려와 근처 수산시장에 들렀어요. 불그스름하게 밝힌 전등 아래 바다 내음이 가득했죠. 생선 냄새, 젓갈 냄새, 삶은 문어에서 피어나는 수증기. 모든 풍경이 어릴 적 엄마 손 잡고 따라갔던 시장 골목을 떠올리게 했어요. 뭘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을 때 난 당황했어요. 남편 사별 후 누군가 내 식성을 물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조개탕 어때요? 좋죠. 구워진 고등어도 살까요? 우린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고 기찬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단단히 들고 있었어요. 그 손에 기대어 걷는 것만으로도 무언가에 기대도 된다는 느낌이 났어요. 펜션에 도착해 조리를 시작했어요. 기찬 씨가 조개탕을 끓이는 모습은 꽤 능숙했죠. 예전에 요리 좀 하셨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조금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어깨를 으쓱였고 나는 웃었어요. 냄비에서 조개탕이 끓는 소리, 기름에서 고등어 껍질이 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소소한 농담들, 모든 게 오랜만에 느끼는 집 같았어요. 우린 소박한 식탁 앞에 마주 앉아 따끈한 국물을 나눠 먹고 생선을 발라 입에 넣어 주기도 했어요. 누군가랑 이렇게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내가 말하자 기찬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놓고 말했다죠. 나도요.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없었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우린 말없이 한참 따뜻한 국물과 함께 서로를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단순한 저녁 한 끼가 내겐 참 특별하고 귀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낸 그 소박한 시간,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을 녹였죠. 설거지를 마치고 기찬 씨는 커피를 내렸어요.
향기로운 원두 냄새가 좁은 펜션 거실을 가득 메웠고 그 잔을 내게 건네는 그의 손이 내 손보다 살짝 따뜻했어요. 조금 전 함께 만든 저녁이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오늘 하루 너무 좋았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혜 씨 덕분에 오래된 나를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설렘이 조용히 깨어나는 걸 느꼈거든요. 바깥 바람은 차가웠지만 펜션 안은 그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따뜻했어요. 우리의 눈빛이 몇 번이고 마주쳤고 그 고요한 교차 속에서 모든 말이 사라졌죠. 그 밤은 따뜻했어요. 우린 작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었죠. 기찬 씨가 가져온 오래된 CD 플레이어에서 첼로 소리가 흘렀고 창밖에선 바닷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 음악, 내가 자주 듣던 노래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근데 지금 이 소리, 정혜 씨와 들으니까 더 깊게 와닿아요.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의 옆모습은 슬픔이 아닌 안정을 닮아 있었어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어요. 나는 조심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바람보다 더 가늘고 조용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마치 누군가 오래 닫아두었던 창을 열듯 그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어요. 정혜 씨, 내가 다가가도 괜찮을까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초대였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심장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손길이 내 등을 감싸 안았고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가 내 볼에 입을 맞췄을 때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이마를, 눈가를, 턱선을 따라 마치 날 기억하듯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그 입술이 내 쇄골 아래를 지나며 나는 가만히 속삭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지금 이렇게 따뜻한 건. 기찬 씨는 조심스러웠어요. 내가 불편하진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매 순간 나를 확인하며 닿았어요. 옷자락은 서서히 흘러내렸고 그의 손은 내 등을 따라 흘렀죠. 그 손끝은 불빛 없는 밤하늘에 별을 짚듯 조심스럽고도 다정했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실루엣도 재속 운동을 해서인지 나이답지 않게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피부를 느꼈어요. 그 손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가 조용히 눈을 떴어요.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자꾸 짧아졌고 입술은 말보다 떨림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부드럽게 받아들였어요. 그 밤은 격정이 아니었어요. 애틋하고 섬세하고 따뜻했어요. 기찬 씨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을 때 나는 속삭였어요. 이 밤 오랫동안 기억할게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은 그렇게 조용히 한밤의 온기를 공유했어요. 잠이 들기 전 그가 내 귀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어요. 정혜 씨, 나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 따뜻한 심장 소리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어요. 기찬 씨의 품 안이었죠.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숨결은 고르고
따뜻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 얼굴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나는 그 빛 속에서 한참 동안 기찬 씨를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했고 그 순간 마음이 또 한 번 가만히 흔들렸죠. 조용히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코끝을 간지렸고 파도 소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요하게 울렸어요. 정혜 씨, 뒤에서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는 이불을 가슴께까지 덮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밤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응, 나도 그래요. 우리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찬 씨는 이불을 개며 아침 산책할래요? 하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침 바다를 다시 걸었어요. 발끝에 닿는 모래의 감촉, 조용한 파도, 손끝에 스치는 체온.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기찬 씨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쥐었죠. 그렇게 걷는 동안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서로를 믿게 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날 아침의 햇살, 기찬 씨의 손길이 계속 내 마음을 감싸고 있었어요. 펜션에서 함께 보낸 그 하루가 단지 일탈이나 충동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내 삶 속에 잊고 있던 정이라는 사람을 다시 꺼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기찬 씨도 그랬어요. 우리 이대로 끝내지 말아요. 서울역 플랫폼에서 내리기 전 그가 조심스레 말했죠. 주말에 시간이 되면 같이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래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 둘에게 가장 솔직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이후로 우리는 둘만 아는 시간들을 조용히 만들어갔어요. 주말마다 양재천을 걷고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기찬 씨는 내게 삶의 무게를 견뎌낼 따뜻한 쉼표였고 나는 그에게 잊고 있던 감정의 숨결이었대요. 그가 한 번은 말했어요. 정혜 씨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죠. 그의 눈빛은 처음보다 더 부드럽고 단단해졌고 내 안에 나는 더 이상 책임에 눌린 사람이 아닌 나답게 웃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우린 약속했어요. 큰 미래나 약속보단 오늘 하루 서로에게 집중하자고. 어느 날 저녁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췄죠.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게 황혼의 사랑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안에 몸을 담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켠이 살며시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의 눈빛, 오래전 바닷가에서 마주 잡았던 손, 혹은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던 그날의 기억, 황혼의 어느 날 누군가와 나누었던 짧지만 깊은 설렘이 다시금 떠오르셨다면 그건 아마 아직도 마음속에 당신만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조용한 떨림, 따스한 온기, 그 한순간이 누군가의 오늘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이곳에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황혼의 이야기 더 깊고 따뜻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무흑황혼이었습니다.